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안녕할 수가 없죠. 예. 그러게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겠는데요. 그날 저녁에 다들 댁에 계셨어요? 네, 저는 집에 있었고 집에서 뭐 다른 일을 좀 책을 보고 있는데 무슨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아, 장난치냐고. 농담인 줄 아시고. 예. 그런데 실제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 기자 말이 시민사회에서 뭐라도 하게 되면 꼭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YMCA로 나가야 되나? 시민사회 단체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YMCA로 모여야 되나? YMCA 열어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있다가 일단은 방송을 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밤새도록 시민사회 관계자들하고 좀 연락을 새벽 4시까지 했던 굉장히 좀 끔찍했고 무서웠고 또 반면에 내일 아침에 YMC 출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다음에 그런 생각이 막 불현듯 들면서 일상의 그 아주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꼈지만 갑자기 막 그 과거에 5.18 때 여순 19대 이런 참혹함을 겪었던 사람들의 심정이 또는 그걸 바라봤던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 불현듯 저하고 이렇게 동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결국 지켜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고 만약에 정권을 바꿔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권을 바꿔낸 경험이 없었다면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출동했던 군인들도 좀 주저주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가 길어진데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월요일 아침 9시에 긴급하게 YMCA에서 시민사회 한 25명 30명 모여서 회의를 했고 네. 2시 기자회견 그다음에 촛불 집회를 계속 네. 일단 우리가 지켜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또 네, 뭐 저는 이번 월요일 날 그 1박 2일 동안 저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네. 월요일 오전에 김석 총장님과 같이 강주 전남 YMCA 사무총장 협의회가 목포에서 있었어요. 마치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화학안전 포럼 1박 2일 일정이 있어서 서울에서 있고 화요일 저녁 제가 순천역에 10시 한 10분 정도 내려서 예. 집으로 왔으니까 집에 들어온 시간이 한 10시 한 45분 50분 된 것 같아요. 딱 그 시간이네요. 네. 그러면서 누가 하나 문자를 보냈는데 뭐 장난치냐. 방송 떴다길래 이거 오보일 거다 생각하면서 방송을 틀었는데 YTN만 그죠? 속보로 진행하고 나머지 정상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뭐 우리 강주 전남 YMCA 사무총장들하고 연락도 하고 또 지역사회 연락도 하면서 보냈는데요. 시민사회가 사실상 이 시간이 내년도 인사나 사업 계획 예산을 만드는 전체적인 평가의 시간이라서 예. 뭐 그것은 현재 뒷전으로 물러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수요일 아침부터 긴급하게 YMCA가 모여서 비상성명서도 내면서 또 지역사회 집회 준비하면서 갔는데요. 그날 저녁에 들어오면서 밤 한 11시 반 넘어서 집사람하고 자녀들한테 상황이 좀 힘들 것 같다.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87년 6월 항쟁을 경험했거든요. 그때도 이 비상계엄령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실제 발행은 안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군대가 모든 주요 지방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시설과 활동들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 포고령을 봤을 때 완전 섬뜩했거든요. 이게 전쟁이고 곧 죽음이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예. 아마 그게 한 내용들이 아마 일반 국민들이 분노한 것 같아요. 상당히. 왜냐하면 직접 봤잖아요. 라이브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국민들이 보니까 국민들의 그 분노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비상 계엄령의 여파가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비상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정권 퇴진을 위한 촛불을 들었는데 이 8년 만에 되풀이된 탄핵이라는 좀 불행한 우리 정치사와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전에 우선 이제 민주당은 탄핵 표결을 내일 진행시키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탄핵만은 막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야 또 여당의 움직임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내일 그 촛불 광장이 국회에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에. 그래서 여수도 마찬가지고 순천도 마찬가지고 광양도 마찬가지고 인근에서 다 지금 토요일은 광장으로 모여야 한다.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탄핵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세력들이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을 것 같지 않습니다.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나온 그 작자들의 말을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시민들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내일 탄핵은 과연 될까 안 될까라고 가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탄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믿어야겠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막는다고 당론으로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당장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치광이 대통령을 당장 직무정지 시키지 않고는 제2, 제3의 계엄 그리고 또 다른 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그 산재돼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 그 탄핵을 하기 위해서 광장에 모이는 것이 국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탄핵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일단 광장으로 모여서 탄핵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힘이 국민이다,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대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국회도요. 국민의 정치적 의견과 입장을 쫓아가는 정치적 집단이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당론을 정했다고 하지만 이번 6일 오늘 들어서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에 찬동하는 정당이라면 이거 정당 해산을 해도 마땅치 않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국민의힘은 절대 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정하게 막 당론으로 탄핵 결의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다고 물론 이제 5일까지는 그런 의견을 했지만 이게 이제 오늘 내일 들어가면서 결국은 국민의힘도 분노하는 국민의 이런 분노 요구들을 무시하는 못할 거다. 그래서 일정하게 저는 국회에서 탄핵 결의 여부가 저는 통과될 거라 보는데요. 내일요? 왜냐하면 네. 이번 군사 쿠데타의 중요한 목적은 국회 해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윤석열의 행정부 권력을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국회 권력이었는데 국회 권력은 야당이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의 목적도 결국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새 판을 짜겠다는 의도가 가장 제1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실패했잖아요. 실패했다면 결국은 국회가 일반적인 주도권을 쥐고 갈 거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같이 뜻을 일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표결될 수도 있겠다 보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광장에 시민이 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문자 폭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결될 때까지 가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보다는 가결을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시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밤 내일 하루 종일 또 이제 얼마나 많은 또 국민이 모이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시는군요. 아마 사상 초유의 사람들이 모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 온라인에도 지금 MBC 방송도 30만 40만에 모여서 그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 굉장히 유력한 유튜브 방송들도 사상 초유의 뭐 50만 100만이 모여서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광장에 모이는 사람도 광장에 모이는 사람이지만 온라인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장이 국회를 움직여야 되고 국민의힘을 움직여야 되고 국민의힘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뭐 오늘 그리고 내일도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했을 때 방금 김석 총장님께서는 지금 더 크게 모일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좀 뭔가 달라졌나요? 분위기 어때요? 아마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광장으로 모이는 행태는 8년 전이 훨씬 많았었죠. 이건 왜 6개월 동안에 점차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지면서 그때 당시로는 특검과 그리고 탄핵과 헌법재판소 과정이 6개월 과정이었거든요. 이 과정에 거의 뭐 매일같이 많으면 뭐 100만 명까지도
연속해서 모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간이 이렇게 6개월 기간이 아니죠. 어떻든 이것은 2, 3주 안에 혹은 한 달 안에 헌법재판소까지 경험하더라도 2달 안에 끝내야 될 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강도는 그죠? 단 1회가 가지고 있는 강도는 지금이 더 센 거죠. 왜냐하면 이거 한 개인의 국정농단, 공무원이 아닌 개인의 국정농단이라는 맥은 같아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같지만 결국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 권력이 군대의 총칼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과정들을 모든 국민들이 목도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그동안에 물론 이제 특검을 놓고 뭐 옳고 그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있겠지만 직접 헌법적 기능을 이 망치는 이 모습을 목도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은 짧은 기간 안에 바로 서울이나 아니면 각 지역별로 모여서 국회에 그 의사들을 전달할 거다. 그래서 지금 탄핵 결의를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강도로 현재 지금 전국을 주도할 국민들의 이런 행동들이 이어질 거라고 좀 보는 거죠. 네, 사태 발생 시간 대비 강도가 높을 것이다. 네, 그렇죠. 예. 저는 박근혜 그 탄핵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번은 친위 쿠데타인 것이죠. 그리고 내란인 것이라고 보는 거고 대다수 법학 전문가들이 내란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촛불 관련해서 일단 내일의 국회의 탄핵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직무정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고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를 떠나서 이 광장은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동안 내려오는 탄핵까지 결정이 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좀 다른 문제는 8년 전에는 박근혜 정부만 탄핵시키면 된다는 거였는데 박근혜 정부 탄핵시켜놓고 문재인 정부 들어왔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만들어진 괴물이 윤석열이었다라고 하는 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또는 나름대로 함께 만들고자 하는 뭐 국민 내각부터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의 이 탄핵 정국은 국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절대 윤석열 정부에 손을 들어주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뭐 그렇게 목을 매는 미국과 일본도 결국은 이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엄중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불법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군사 쿠데타를 통한 합법적인 헌법적인 기관을 폐쇄시키고 정치적 변화를 만들려고 했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수많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도 쉽사리 움직이기는 힘들 거라고 좀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MBC 100분 토론에서요. 전학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치 권력이 주어진 권력을 모두 행사하려고 할 땐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말이 좀 울림이 있었는데 그간의 뭐 거부권과 탄핵으로 맞서고 있었던 대통령과 야당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 이게 이 말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국회에 위임해 주고 대통령에 위임해 주는 건데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 써야겠습니까? 결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네. 사회와 번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권력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고 그런 과정들이 드러났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정상적 논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국민의 대표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가 요청한 특검이랄지 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들을 굉장히 중요한 민생 안건들마저도 민생 법안마저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차례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국회에만 돌리면서 마치 대통령은 올바른데 국회가 발목을 잡는 것처럼 굉장히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치지만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라도 주가 엄청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이번 탄핵되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상사태에 관련한 이 직무정지를 반드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탄핵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비상사태를 누가 초발했다는 겁니까? 누가
어느 누구도 지금의 대한민국 비상사태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치적 논방이 있을 뿐이죠. 이걸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망상에 빠져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계속 목도되고 있는 것이고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에 대한 반성들이 모두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정치 제도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상당히 많은 거부권이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을 주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행정부의 권한은 입법부, 국회인 입법부보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똑같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가 만들어지고 했지만 결국은 각각의 권력 구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리라고 해서 거부권을 지금까지 무조건적으로 행사를 했었어요. 의회가 결정한 주요한 내용들은. 그런데 의회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한 두세 개 정도의 권한만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 해임권과요. 예산 편성권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영역은 이것도 국회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합법적 권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범죄시하면서 절대적으로 25회, 26회라는 20회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것도 어떤 정치적인 담론이라든가 경제적인 중요한 권한도 아니고요. 본인의 사적, 가족과의 관계된 영역만 거부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국회는 예산에 대한 권한 그리고 문제시된 공무원 해임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범법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국회도 사실상 적절하게 자기 역할들을 통제했었고 그동안에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나름대로 거부권이라는 것 중에서도 허용될 것과 허용 안 될 것을 구분하면서 적절하게 거부권 행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제로 집중된 이 권한들 이걸 적절 어떻게 분배하고 그리고 나눌까 하는 문제가 저는 새롭게 들어설 국민 정권이 국민 권력이 새로운 좀 개헌이라든가 법률적 개정을 통해서 국가의 운영 시스템들을 좀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앞으로 이러다 보면 개헌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된다. 개혁 과제는 결국 개헌과 법률에 대한 문제거든요. 통치권의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봐야 되는 거고 사실상 저희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1900년 거의 2000년대 들어서서 그나마 잘 산다고 하는 50개 나라 중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가 우리나라하고 브라질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데 그건 굉장히 헌법적이고 민주적인 내용이거든요. 탄핵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무력적 방식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혁 과제만 잘 모아 나간다면 우리는 다시 이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장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담론을 한 국민 내각을 구성한다랄지 아니면 방금 그런 어떤 정치지의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랄지. 근데 그러나 지금 당장은 윤석열의 직무정지가 가장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충분한 그래서 광장이 그걸 끌고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옳습니다. 국민은 옳고요. 국민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국민이 옳다고 다시 봐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자기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보십시오. 결국 국회를 지켜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을 모시고 국민들이 옳다는 생각으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광장은 유지돼야 됩니다. 이 광장의 역할 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이 더 필요할 것 같은지 김석 총장님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헌법 개정 관련된 문제가 아마 공론화될 것 같습니다. 탄핵 이후에. 그다음에 탄핵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각층에서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쏟아내온 이 비상계엄령 사태가 단순하게 정치의 문제로만 골란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을 아주 실추시켰고 경제를 폭망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태국에서는 원화를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자가 올 정도로 대단히 심각하게 국격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K컬처, K문화까지도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
결국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와 마음들이 정치권, 행정부, 입법, 사법 모두 다 마음을 먹지 않고 국민들마저도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직무정지된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책임을 물 거 분명하게 물어야 돼요. 과거 청산을 제대로 못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결국 국민이 원하는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장을 긴 시간 동안 여는 과정에서 그것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수렴함으로써 정말 굳건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부의 권한이 지금처럼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배되어 있고 특히나 사법부는 국민이 뽑은 그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개선의 문제를 통해서 검찰 권력이 좀 집중되지 않고 사법권이 남용되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가 표현하는 상식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정치권 내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요한 내용들은 저는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국회에서 탄핵 결정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하고 2개월에 걸쳐서 대선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논의가 좀 충분히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주요 핵심은 대통령대 이 막강한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의 이 막강한 권한들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할 것인가가 주요한 점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행정부 중에서 아나무인격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국민저항권 문제예요. 특히 모든 나라가 계엄령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헌법상이나 법률적으로. 그건 일반 형법이라든가 전시동원법 일반적인 법에서 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과북이 대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엄령이라든가 국가보안법 등을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번에도 국민저항권 문제도 헌법상 조항에 명문화시켜서 당연한 권리로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 권한과 적절한 통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마 주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네. 법률안 채축권뿐만 아니라 올바로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 예산권은 국회를 가져오고 일반 사무관장만 행정부 산하에 행정부와 같이 좀 두는 형태로 예. 가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상시적인 국정조사를 상시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상설적인 특검을 가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부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앞으로 좀 다양한 국민들의 이러한 촛불의 광장 속에서 논의가 되고 토론되는 과정들 그리고 뭐 우리가 수많이 지켜봤던 대통령의 사면권 문제라든가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 언론과 집회 노동에 대한 권한들을 평등권들을 어떻게 강화시켜낼지에 대한 내용들이 뭐 담론으로 나와서 이게 헌법에서 명명규정으로 강제규정으로 두면서 어느 누구 개인이나 특정 권력이 국민들이 가지는 보편적 기본권들을 침해하지 네. 않도록 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아까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은 뭐라고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 내각제는 더 아니고요. 저는 대통령제와 국회의 권력이 그 상권 분립이 명확히 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보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는 알고 있는 것인데.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사도 헌법기관들이 나눠야 됩니다. 감사원도 사실상 독립적 기관이라고 하지만 거의 대통령의 뭐 한 1개 부서 장관보다도 못한 행동을 감사원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검찰도 행정부의 한 일원인 거예요. 법무부 내에 하나의 외청에 불과하지만 이 권한은 오히려 대법원이나 사법부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형태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당연히 이건 논의와 토론 속에서 헌법 개정 영역에서 저는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좀 보는 알겠습니다. 이 거죠.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그 기득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완벽한 대안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 권력을 내려놓고 이 권력을 국민에게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누가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막연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불안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각 개인이 무엇을 해야 돼.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이 소소한 자유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한 대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모두 관여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은 오늘 저녁 6시 30분에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촛불을 드는 그 광장에 함께 있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 내일은 국회 광장에서 함께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역에서는 내일 예정된 촛불 집회는
네, 따로 여수는 흥국체육관 옆에 있는 도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순천은 국민은행. 네, 오늘 그죠? 저녁 6시 30분 지금 어제 오늘은 광장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고 어제는 한 1,000여 명 정도 모였고 어제는 한 500명 정도 모였고 오늘은 더 많은 인구가 모일 거라고 모이고 생각합니다.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내일은 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기로 지금 현재 버스를 좀 현재 만들고 있고 서울 상경단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촛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아마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또 광장이 열리게 되면 시민들과 함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송유라 아나운서님도 제가 촛불을 드릴 테니까 선물을 광장으로 선물을 나오십시오. 준비해 오셨어요? 저 주시려고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수 시민 여러분들은 아마 퇴근길에 듣기 때문에요. 지금 한창 흥국체육관, 예. 여수 흥국체육관 옆에 도로에 아마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으니까 같이 합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한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쭉 해본 것 같은데 또 주말 상황을 긴박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YMCA 토론 두 분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